나는 평생을 딸아이를 위해 살아왔다. 그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게 변했다. 아내와의 결혼은 실수였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결혼 후 그녀의 가족은 나를 무시했다. 너 같은 놈이 우리 딸을 어떻게 감당하냐? 장인어른의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딸아이, 혜진이를 위해. 혜진이가 태어나자 아내는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았고 나는 혜진이를 키우는데 전념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유아식을 만들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혜진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업고 달려갔다. 아내는 너 혼자 알아서 해라고만 했다. 이혼은 자연스러웠다. 혜진이가 6살 때 아내가 먼저 제안했다. 이제 그만하자. 내가 혜진이 데리고 살아. 그녀는 재혼했고 부유한 남자와 새 삶을 시작했다. 나는 홀로 혜진이를 키웠다. 학교 등록금, 과외비, 옷값, 모든 걸 내가 댔다. 혜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아내 쪽에서 연락이 왔다. 혜진이 교육비 좀 도와줄게. 하지만 그건 형식적이었다. 실제로 내가 대부분 부담했다. 혜진이는 나와 함께 사는 걸 불편해했다. 아빠 집은 좁아. 엄마 집이 더 좋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그래, 엄마 집 가서 편히 지내. 혜진이가 대학에 들어가자 비용이 더 들었다. 나는 야근을 하고 부업을 뛰었다. 아내 쪽 가족은 혜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곤 했지만 나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해? 혜진이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더 열심히 일했다. 혜진이가 취업하자 그녀는 아내 쪽 집안과 더 가까워졌다. 나와의 만남은 점점 줄었다. 아빠, 바빠. 그게 핑계였다. 그러다 혜진이가 결혼 소식을 알렸다. 아빠, 나 결혼해. 기뻤다. 내 평생의 유일한 보람이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왔다. 결혼식 비용, 아빠가 좀 도와줄 수 있어. 혜진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총 비용의 반을 내가 부담했다. 내 저축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 고마워, 아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풀렸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선물을 들고 갔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문 앞에서 혜진이가 나를 봤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아빠, 왜 왔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축하하러 왔지. 혜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혜진이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봤다. 엄마가 말했어? 아빠는 오지 말라고. 가족 행사니까. 가족 행사? 내가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내가 평생 키운 딸의 결혼식에서 내가 초대받지 못했다니? 주위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혜진이를 똑바로 봤다. 혜진아, 아빠가 비용 반을 냈어? 그 돈으로 이 드레스, 이 홀, 모든 게 된 거야. 혜진이가 인상을 찌푸렸다. 돈만 내면 다야? 아빠는 항상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려 해. 엄마 쪽 가족이 더 중요해. 그 말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생의 희생이 돈으로 치부되다니.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왔어? 민폐야, 아내.
이제는 전 아내가 혜진이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새 남편과 가족들이 함께. 그들은 나를 쓰레기처럼 봤다. 혜진이 아빠잖아. 왜 초대 안 했어? 누군가 속삭였다. 하지만 혜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 차에 타서 운전대를 잡았지만 손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렀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혜진이를 생각하며 떠올렸다. 그녀가 어릴 때 나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때 아빠, 사랑해 그 말은 어디 갔나? 아내의 영향이었다. 그녀는 항상 혜진이에게 아빠는 무능해라고 세뇌했다. 나는 참았지만 이제 한계였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다음 날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아빠가 말할 게 있어.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다. 뭐야? 바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너의 결혼식 비용, 그 돈 돌려줘. 침묵이 흘렀다. 아빠, 미쳤어. 아니, 내가 초대받지 못한 행사에 왜 돈을 썼나? 돌려줘. 혜진이가 소리쳤다. 그 돈은 이미 썼어. 아빠가 준 거잖아. 준 게 아니야. 빌려준 거야. 증거 있어. 사실 대출 서류에 혜진이 이름도 있었다. 그녀가 서명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게. 혜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어떻게 그래?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처럼 그 통화 후 내 마음은 텅 비었다. 하지만 후련했다. 평생 억눌린 감정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아내 쪽에서 연락이 왔다. 장인어른이었다. 얘야, 이 새끼야. 돈 돌려받겠다고? 소송 걸어. 나는 웃었다. 네, 걸죠. 그들은 당황했다. 혜진이의 결혼 생활이 시작부터 흔들렸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과거가 떠올랐다. 이혼 후 혜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나. 그녀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나는 매일 선생님을 찾아가 항의했다. 우리 혜진이 괴롭히지 마세요. 혜진이는 그때 아빠 덕분에 괜찮아졌어 라고 했다. 하지만 중학교 들어가자 아내 쪽 영향이 커졌다. 혜진이는 주말마다 아내 집에 갔다. 거기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맛봤다. 아빠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해? 그 말에 나는 새 가구를 샀다. 빚을 져서. 대학 때 혜진이가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 했다. 나는 반대했다. 돈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내가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하자 혜진이는 갔다. 2년 동안 나는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 아내는 항공권만 댔다. 혜진이가 돌아오자 그녀는 변했다. 아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노력 좀 해, 노력. 나는 이미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결혼 소식 후 비용을 논의할 때 혜진이는 아빠가 반, 엄마가 반지라고 했다.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초대장은 오지 않았다. 실수로 안 보냈나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의도적이었다. 소송 서류를 준비하며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가 충분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안도했다. 혜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빠, 제발 그만해. 신혼여행 취소됐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쪽에서 연락이 왔다. 장인어른, 오해예요. 혜진이가 잘못했어요. 장인어른? 웃겼다. 나는 오해가 아니야? 배신의 대가야 라고 보냈다. 아내가 찾아왔다.
너 미쳤어. 혜진이 인생 망치려 해. 나는 그녀를 봤다. 너부터 망쳤어. 혜진이를 나한테서 뺏어가며 그녀가 소리쳤다. 너가 무능하니까. 무능. 내가 혜진이 키웠어. 너는 뭐 했나?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소리 질렀다. 평생 참았던 분노가 터졌다. 그녀가 울며 나갔다. 마음이 아팠지만 필요했다. 혜진이가 다시 왔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눈빛이 진심 같지 않았다. 돈 때문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말 미안해. 나는 믿지 않았다. 증명해.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엄마 쪽과 끊어. 그녀가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모든 걸 말했다. 나는 소송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혜진이가 증언했다. 아빠 돈은 선물이야. 하지만 서류가 증명했다. 판사는 내 편이었다. 반환하라. 혜진이는 울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갔다. 돈을 돌려받은 후 내 삶이 변했다. 빚을 갚고 작은 아파트를 샀다. 혜진이와의 관계는 끝났다.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다. 가끔 메시지가 왔지만 무시했다. 아빠, 건강해. 그런 건 위선이었다. 과거를 돌아보니 나는 너무 약했다. 왜 참았나?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 장인어른의 모욕, 아내의 배신, 혜진이의 무시. 모든 게 쌓였다. 이제야 깨달았다. 희생은 때론 독이다. 상대를 더 오만하게 만든다. 친구들이 말했다. 너무 세게 나갔어.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필요한 일이야. 혜진이의 결혼 생활은 파탄났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란 소문이 들렸다. 돈 문제 때문이었다. 아내 쪽 가족도 타격을 받았다. 그들은 나를 무시했지만 이제 나를 두려워했다. 그 새끼, 소송 걸었대. 그런 말들이 들렸다. 나는 조용히 살았다. 일하고, 산책하고, 책 읽고. 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을 돌봤다. 혜진이가 찾아왔다. 1년 후였다. 아빠, 그녀의 얼굴이 야위었다. 왜 왔어?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정말 나는 물었다. 뭐가 미안한데? 아빠를 무시했어. 엄마 말만 믿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용서는 해. 하지만 관계는 끝났어. 그녀가 물었다. 왜? 너 때문에 내가 망가졌어. 이제 나를 지켜야 해. 그녀는 울며 나갔다. 그 후 나는 홀로 살았다. 가끔 혜진이를 생각했다. 그녀의 잘못인가? 아니, 환경 탓인가?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아내가 다시 연락했다. 혜진이 때문에 내가 만족해. 나는 웃었다. 만족. 그냥 정이야. 그녀는 욕을 했다. 나는 끊었다. 삶은 이어졌다. 나는 새 취미를 찾았다. 등산. 산 정상에서 바람을 느끼며 과거를 내려다봤다. 이게 진짜 삶이야. 혜진이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재혼했다. 이번엔 평범한 남자. 아내 쪽 영향 없이 좋았다.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었다. 나는 내 길을 갔다. 가끔 밤에 그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아빠,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영원한 상처였다.
하지만 이제는 동력이었다. 더 강해지게 해줬다. 친구가 물었다. 후회 안 해. 안 해. 이 필요했어. 은혜 인생은 이제 나의 것. 혜진이의 배신은 나를 깨웠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혜진이가 아이를 낳았다. 소식을 들었다. 페이스북에서 그녀의 사진, 행복한 미소. 하지만 나는 축하하지 않았다. 내 손녀. 그럴 자격이 없었다. 혜진이가 연락했다. 아빠, 손녀 봐요. 나는 답했다. 필요 없어. 그녀가 울었다. 아빠, 왜 그래? 너가 왜 그랬나? 침묵. 그녀는 사과했다. 그때 잘못했어. 엄마가 시켰어. 엄마 탓. 내 선택이야. 그녀는 인정했다. 맞아. 내 잘못뿐. 말했다. 알면 돼. 하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아내 쪽 가족은 파산 직전이었다. 장인어른 사업이 망했다. 내 소송이 촉매였다. 그들은 나를 원망했다. 너 때문에.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내 삶은 안정됐다.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지냈다. 가끔 혜진이 생각이 났다. 그녀가 어릴 때 나와 함께한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추억일 뿐. 새해에 혜진이가 왔다. 아이를 안고. 아빠, 봐봐. 아이의 눈이 나를 닮았다. 가슴이 저렸다. 이름이 뭐야? 혜수야. 나는 아이를 안았다. 부드러웠다. 혜진이가 말했다. 아빠, 다시 시작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이는 가끔 볼게. 하지만 너와는 거리 둘게. 그녀가 물었다. 왜? 신뢰가 깨졌어. 회복 안 돼. 그녀는 울었다. 나는 아이를 돌려주었다. 잘 키워. 그녀가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희생의 끝은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 배신이 나를 구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손님이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나는 웃었다. 참은 거. 이제 나는 참지 않는다. 말하고 행동한다. 혜진이의 삶은 그녀의 것, 내 삶은 나의 것. 가끔 전화가 왔다. 아빠, 건강해. 나는 짧게 답했다. 그래.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아내가 병에 걸렸다. 암. 혜진이가 말했다. 아빠, 도와줄 수 있어? 돈. 응이. 나는 거절했다. 내 엄마야? 내가 해. 그녀가 화냈다. 아빠, 무정해. 너처럼. 그 말에 그녀는 침묵했다. 아내는 회복됐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없었다. 나는 홀로 산다. 자유롭다. 가끔 산책하며 생각한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자존심 찾기다. 혜진이의 말, 그 결혼식 날 영원히 기억한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다. 강해졌다. 3년이 더 지났다. 나는 60대 중반. 카페는 번창했다. 손님들이 내 이야기를 좋아했다. 인생 드라마네. 웃으며 대답했다. 현실이야. 혜진이는 가끔 아이를 데리고 왔다. 혜수는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귀여웠다. 하지만 혜진이와는 대화가 짧았다. 건강해? 응, 그게 전부. 그녀의 두 번째 결혼도 안정됐다. 좋았다. 아내 쪽 가족은 완전히 멀어졌다. 장인어른은 사망했다.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혜진이가 물었다. 왜 안 와? 초대받지 않았어. 그녀가 놀랐다. 아빠. 농담이야. 하지만 갈 이유 없어. 그녀는 한숨 쉬었다. 내 마음은 평화로웠다. 과거의 분노가 사라졌다. 이제는 연민. 혜진이를 불쌍히 여겼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선택은 그녀의 목. 어느 날 혜진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 이야기할래? 그때 왜 그랬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문 닫은 후 우리는 앉았다. 말해봐, 그녀가 시작했다. 엄마가 아빠를 싫어했어? 항상 말렸어. 아빠는 실패자야. 그게 스며들었어. 나는 물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엄마가 아빠 초대하지 마. 체면 떨어져 라고 했어. 나는 따랐어. 왜? 겁났어. 엄마 쪽 돈과 지위가. 나는 웃었다. 바보같이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나는 말했다. 용서해. 하지만 멀리할게. 그녀가 물었다. 왜? 상처가 깊어. 대화 후 관계가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 혜수가 자랐다. 5살 할아버지,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혜진이가 봤다. 아빠, 나는 말했다. 아이 덕분에 삶은 계속됐다. 나는 책을 썼다. 자전적 이야기. 희생의 대가 출판됐다. 반응이 좋았다. 사람들이 공감했다. 혜진이가 읽었다. 아빠 이야기네. 그래,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반복되는 사과. 하지만 이제는 무감각. 아내가 다시 왔다. 책 봤어. 나쁜 놈. 나는 웃었다. 진실이야. 그녀는 나갔다. 내 삶은 만족스러웠다. 친구들과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보며 생각했다. 이게 자유야. 혜진이의 전화. 아빠, 또 아이 보러 올게. 그래. 서서히 가족이 돌아왔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통제하며. 과거의 나처럼 희생하지 않음. 그게 교훈이었다. 배신은 사람을 바꾼다. 나를 더 강하게? 책이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TV에 나갔다. 어떻게 용서했나요? 앵커의 질문. 용서. 그냥 놓아줬어요. 시청자들이 반응했다. 공감돼요. 혜진이가 봤다. 아빠, 유명해졌네. 나는 웃었다. 우연이야. 하지만 그 책으로 돈이 들어왔다. 빚 다 갚고 여유로웠다. 혜진이에게 말했다. 필요하면 말해. 그녀가 고마워했다. 고마워. 아빠. 관계가 회복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남았다. 밤에 꿈을 꿨다. 결혼식 날 초대받지 않았어요. 깨어나서 한숨. 아직 아프다. 혜수가 왔다. 할아버지, 이야기해줘. 나는 옛날 이야기 했다. 혜진이 어린 시절. 혜진이가 들었다. 그때 행복했어? 그래. 그녀의 눈에 눈물. 미안. 반복. 아내가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 잘못이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삶은 안정됐다. 새 여자를 만났다. 비슷한 처지의 이혼녀. 우리는 데이트했다. 너처럼 강한 사람 처음이야. 그녀의 말. 행복했다. 혜진이가 알았다. 아빠, 새엄마. 아니, 친구.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결혼은 안 했지만 동반자. 혜진이가 축하했다. 조아 아이가 자랐다. 혜수가 학교 갔다. 할아버지, 도와줘, 숙제. 기뻤다. 가족의 일부가 됐다. 하지만 혜진이와는 여전히 조심. 그녀의 배신을 잊지 않음. 어느 날 혜진이가 고백했다. 아빠, 그때 돈 때문에 그랬어. 미안. 알아에 그녀가 물었다. 용서해. 그래. 하지만 잊지 마. 그녀는 고개 끄덕였다. 시간은 치유했다. 하지만 완전치 않음. 아내가 죽었다. 노환. 장례식에 갔다. 혜진이가 울었다. 아빠, 고마워.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 그 후 혜진이와 가까워졌다. 매주 만났다. 이야기 나눴다. 과거를 털어냈다. 아빠, 사랑해. 그녀의 말, 나도 오하지만 마음 깊이 상처. 책 속에 썼다. 배신은 영원하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독자들이 공감. 내 이야기처럼 사는 사람들. 나는 강연했다. 참지 마세요. 말하세요. 사람들이 박수. 삶의 끝자락에서 만족했다. 혜수가 물었다. 할아버지, 행복해? 그래, 그게 전부. 복수는 아니었다. 자아 찾기였다. 혜진이의 말, 그날. 이제는 교훈. 초대받지 않았다면 가지 마라의 내 인생의 모토. 70대가 됐다.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갔다. 암 진단. 혜진이가 울었다. 아빠, 왜? 나이 탓. 그녀가 간호했다. 매일 왔다. 미안해. 그때 반복. 나는 말했다. 그만해. 지나갔어. 하지만 그녀는 속죄하듯. 혜수가 왔다. 할아버지, 낮자 귀여웠다. 내 동반자도 왔다. 힘내. 고마웠다. 병상에서 과거를 돌아봤다. 희생의 세월. 배신의 순간. 복수의 선택. 후회. 조금. 하지만 필요했다. 혜진이가 말했다. 아빠 책 읽었어. 내 잘못 깨달았어. 좋아. 그녀가 물었다. 아빠, 행복했어? 그래. 너 덕분에 강해졌어. 그녀가 울었다. 치료가 끝났다. 완치. 기적. 혜진이가 말했다. 아빠, 같이 살아. 나는 거절. 내 집이 좋아. 하지만 자주 왔다. 가족 모임. 혜수의 생일. 웃음소리. 좋았다. 아내의 무덤에 갔다. 미안. 중얼거렸다. 혜진이가 봤다. 아빠. 괜찮아. 삶은 평화로웠다. 책 후속편 썼다. 용서의 대가 외출판. 다시 히트. 사람들이 물었다. 비결이 뭐예요? 솔직함. 강연 투어. 전국. 피곤했지만 보람. 혜진이가 동행했다. 아빠, 자랑스러워. 고마워. 관계가 회복됐다. 하지만 깊은 곳, 경계. 배신의 기억. 혜수가 자랐다. 10대. 할아버지, 이야기해줘. 결혼식 날 이야기. 그녀가 말했다. 엄마 잘못했네? 그래. 혜진이가 들었다. 미안. 반복. 이제는 습관. 내 동반자와 결혼했다. 소박하게. 혜진이가 축하해.
아빠의 행복, 새 가족. 하지만 혜진이와는 별개. 시간 흘렀다. 80대 약해졌다. 혜진이가 돌봤다. 아빠, 사랑해. 나도 죽음 가까워졌다. 병상에서 그녀 손잡았다. 혜진아, 미안해. 그녀가 놀랐다. 왜? 너를 너무 사랑해서 참았어. 그녀가 울었다. 아빠 잘못 아니야? 알아. 하지만 숨이 가빠졌다. 마지막 생각. 그 결혼식 날 초대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웃음. 그 덕분에 살았어. 눈 감았다. 혜진이의 울음소리.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 계속. 그녀가 책 썼다. 아빠의 유산, 내 이야기 이어감. 사람들이 읽음. 영원한 교훈. 희생과 배신, 복수와 용서. 인생의 순환. 내가 떠난 후 혜진이는 변했다. 그녀의 일기에서 아빠의 죽음으로 깨달았어. 희생의 무게. 그녀는 강연했다. 내 대신. 참지 마세요. 사람들이 공감. 혜수는 자랐다. 대학생. 할아버지처럼 되게 자랑스러웠을 텐데. 혜진이는 재혼 안 했다. 홀로 키웠다. 아빠처럼 그녀의 선택. 아내 쪽 가족은 잊혔다. 혜진이가 말했다. 그들은 과거의 새 삶. 혜진이는 카페를 이어받았다. 손님들에게 이야기. 아빠의 삶 감동. 책은 계속 팔렸다. 영화화 제안. 혜진이가 승낙. 아빠 이야기 알려야 해. 영화 개봉. 히트. 사람들이 울음. 현실 같아. 혜진이의 인터뷰. 아빠의 복수는 사랑이었어. 이 맞다. 내 방식. 혜수가 결혼했다. 혜진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초대할게. 하늘에서 웃음. 그녀의 결혼식. 모두 초대. 혜진이가 울음. 아빠, 바요인의 영정사진. 행복. 삶의 순환. 배신에서 용서로. 혜진이의 마지막 일기. 아빠, 고마워. 내 덕분에 살았어. 이 끝. 하지만 시작. 새 세대. 혜수가 아이 낳음. 이름 준호, 내 이름. 영원. 이야기 끝나지 않음. 혜진이의 삶은 안정됐다. 손녀 키우며 카페 운영. 가끔 산책하며 아빠 생각.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 하지만 성장. 그녀는 책 썼다. 아빠와 나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읽음. 가족의 의미 강연. 희생하지 마. 공유해. 공감. 혜수가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그래. 가족 모임. 웃음. 과거 상처 치유. 혜진이의 마지막. 병상. 혜수야, 참지 마. 그녀 죽음. 하지만 유산 남음. 이야기 계속. 인생의 드라마. 배신과 복수, 용서. 영원한 교훈. 당신은 어떻게 할까?